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전북의 밥상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식생활교육 전북 네트워크 식생활교육 강사 김희연입니다. 참여하고 계시는 함께하는 전북의 밥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주최하고 식생활교육 전북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0년 전라북도 식생활교육 사업 중 하나입니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식생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유아기부터 고령자까지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전북 네트워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거해 행정 관련 기관과 민간 식생활교육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민간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예정된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비대면 온라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함께하는 전북의 밥상입니다. 이 방송은 네이버 밴드 함께하는 전국의 밥상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요리하신 식재료를 미리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미처 선정되지 못해 식재료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밴드의 일주일 전 레시피와 준비물이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으니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재료를 준비하시면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강사님과의 소통은 저를 통해 댓글로 하실 수 있는데요. 교육 중에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점을 올려주시면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블루투스 모드. 그리고 수업 중간 돌발 퀴즈가 나갈 텐데요. 강사님께서 요리하시는 도중에 알려주신 정보 중 정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올려주신 분께는 저희가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귀 쫑긋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실 강사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인자하시고 차분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요리를 해주시는 걸로 인상적인 우리 김채윤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케일찜닭과 양배추 사과 샐러드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댓글 박수로 김채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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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소개받은 식생활 전북 교육 전북 네트워크의 강사 김채윤입니다.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특히 먹거리로 인해서 전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크게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의 위기에서부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러한 고민들이 참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러할 때 진행되는 이 함께하는 전북의 밥상은 단순한 요리 레시피를 배우는 교육만은 아니고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혜를 함께 배우고 또 서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환경, 건강, 배려라는 3대 원칙을 3대 정신 아래 국민건강 5대 실천 지침을 이미 2009년도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련됐고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리 실습을 하기 전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건강 식생활 공통 수칙을 잠깐 알아보고 그 뒤에 요리를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공통 수칙이 모두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밥 먹고 힘내기. 아침밥을 먹음으로써 지쳐있는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겠지요. 아침밥을 꼭 드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골고루 알맞게 먹기. 균형 잡힌 식단으로 체력 유지와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떠먹지 말고 덜어 먹기. 한 그릇에 놓고 예전에 우리 식문화로서는 사실 서로 가족끼리 이렇게 둘러앉아서 한 그릇에 있는 것을 같이 떠먹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각자 개인용 식기에 덜어먹는 습관으로 결국은 식생활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네 번째, 음식물을 입에 물고 말하지 말기. 본래 음식물을 입에 물고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셨듯이, 그러나 요즘은 특히 더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비말이나 침방울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나와 가족들의 위생을 생각하고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물이 입에 있을 때는 대화를 하지 않고 나중에 마스크를 쓴 채로 대화를 해야겠지요. 다섯 번째, 먹기 전에 손 씻고 손으로 먹지 말기.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가 식사 전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또 손으로 먹는 것은 더구나 블루투스 모드. 위험한 행동일 수 있지요. 그래서 특히 비위생적인 섭취 방법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손 씻기로 감염병을 우리 모두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기 컵을 쓰기입니다. 건조한 환경일수록 바이러스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충분한 물 마시기를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때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기. 제때라는 것은 하루 삼시세끼라고 하듯이 하루 3끼 식사를 꼭꼭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운동을 하셔서 하루에 상쾌한 기분으로 슬기로운 식후 생활을 하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제철 우리 농산물로 면역력을 키우기입니다. 제철 농산물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 계절마다 많이 재배되고 생산되는 그러한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철에 가장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먹어줘야 건강에 이롭다고 하니,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 우리 농산물을 먹고 코로나로 인해 쌓이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싹 날려버립시다. 이상 8가지 국민 공통 식생활 수칙을 잘 기억하셔서 나와 또 내 이웃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것은 레시피에서 보셨듯이 케일 찜닭과 양배추, 사과 샐러드입니다. 케일은 보통 우리가 주스나 이렇게 음료로 많이 쓰였던 것인데, 제가 찜닭에 케일을 썼습니다. 오늘 준비한 닭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제 그대로 손질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기름이 이제 지방이 많이, 고기에는 항상 지방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런 지방들을 일일이 이제 손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도마에다 놓고 하면 또 도마에 이제 생선이나 육류나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면 식중독의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마를 안 쓰고 가위로 지방만 잘라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이 방법으로 하시면 도마를 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겠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방이, 기름이 있지요. 이런 것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껍질은
이제 기호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은 쓰시고 나는 껍질이 싫어하면 껍질도 잘라서 이렇게 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하나하나 그 조각조각마다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제가 하는 대로 이대로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가위로 하면 더 편리합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잘라서 그대로 담아 놓는 이유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개수대로 가서 씻어내면서 따로 이제 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이제 이렇게 다듬으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걸 다듬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물을 끓여서 그 물에다가 한번 데쳐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래 케일 찜닭의 그 레시피 명칭을 그냥 케일 찜닭이라고 한 게 아니고 기름을 쏙 뺀 케일 찜닭 이렇게 처음에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기름을 쏙 빼버리고 기름 빼듯이 빼버리고 케일 찜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쏙 빠져야 하니까 이렇게 이제 혹시 좀 조각이 너무 크다 그러면 다듬으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잘라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잘랐으면 개수대에 가서 이런 육류를 사용했던 그릇이나 모든 기구들은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항상 깨끗이 씻는 거는 기본이지만 뭐 뜨거운 물이라든가 이렇게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면 교차 오염이라고 해서 식중독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씻는 거는 그렇게 뭐 깨끗하게 안 씻으셔도 괜찮은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씻어서 담아놓고 일단 처음에 지금 제가 준비하라고 하고 싶은 것은 물을 준비해 주세요. 물을 저는 여기에다 이만큼 1리터 정도 되게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공중팬 이렇게 오목한 팬에 쏟아서 끓일 겁니다. 요 여기에다 이 물에다가 이 닭을 삶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불을 켜시고 이렇게 켜놓고 그다음에 고기 모든 육류나 생선은 잡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준비를 소금하고 밀가루 두 가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이 재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먼저 재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케일 찜닭을 시작을 했으니까 케일 찜닭에 대한 재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닭이 이렇게 있고요. 닭고기를 준비를 했고요. 케일이 있고요. 양파, 당근, 여기 생강하고 마늘, 감자, 그 다음에 파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기다리는 동안 너무 좀 지루해서 다 씻어놨어요.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다듬지 않고 씻어놓지 않으셨다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서 할 테니까 염려 마시고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아직 안 씻어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설명을 들은 다음에 씻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양념으로 이제 여기 건고추도 있는데 습기가 차면 묻을까봐 제가 따로 이쪽에다 놓은 거고요. 건고추 있고요. 근데 건고추가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2개 정도만 넣어도 되고, 요거는 혹시 드실 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1개만 넣으시고,
어른들이 많다 그러면 2개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간장, 청주, 설탕, 그 다음에 참기름, 마늘, 굴소스입니다. 그리고 후추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할 것은 저희가 식생활 교육에서 쓰는 설탕은 항상 정제되지 않은 마스코바도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제되지 않고 유기농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기원당이라고 하는데 건강에 설탕보다는 건강을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원당을 쓰려면 생협이나 자연드림, 로컬푸드 이런 곳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굴소스가 있는데요. 굴소스를 예전에는 거의 수입품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국산도 많이 나오고 때로는 또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만들어서도 쓰십니다. 만들어서 쓰시면 아무래도 첨가물이나 조미료가 또 안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식생활 교육에서는 건강을 많이 염려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케일 찜닭 재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 양배추, 사과 샐러드인데요. 요즘 가장 이제 제철 농산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함께 해서 이제 양배추는 뭐 사시사철 나오고 있지만 양배추가 또 우리 몸에 얼만큼 좋은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말씀도 드리겠지만 그래서 양배추, 당근, 오이 그리고 새싹을 조금 준비했고요. 양념으로 보면 이제 먼저 여기는 기름이 저희가 이제 기름도 아무거나 기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미유 준비했고요. 소금, 또 여기는 식초가 들어갔어요. 샐러드에는 또 새콤달콤이 필요하니까 식초, 그리고 설탕 대신에 지금 꿀을 놔봤어요. 우리 집에서 하시는 분들께서도 꿀이 있으시면 꿀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꿀이 없으시면 설탕으로 쓰셔도 되고요. 제가 사실 레시피에는 아가베 시럽을 써도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가베 시럽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시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서 이제 꿀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연겨자가 있고 연겨자 옆에 있는 게 바로 씨겨자예요. 제가 레시피에는 씨겨자로 보내드렸는데 씨겨자도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안 쓰시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서 연겨자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씨겨자는 아직까지 국산으로 만드는 것은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수입산 중에서도 올가닉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다 하면 연겨자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재료 설명을 마치는 동안에 벌써 물이 끓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불을 조금 줄일게요. 지금 불을 바로 닭을 넣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 설탕과 밀가루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육류를 잡내를 제거할 때 소금으로 많이 합니다. 소금으로 해도 되는데 밀가루가 있다면 밀가루로 해도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밀가루 두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지금 집에서 밀가루는 거의 집집마다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밀가루가 없으면 소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고 두 가지를 다 꺼내 놓은 거고요. 밀가루를 일단 닭에 이렇게 넣어서 조물조물. 이 밀가루는요 잡내도 제거시켜 주지만 또 이렇게 방부제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밀가루를 사놓고 좀 유통기한이 좀 오래됐다 이런 거는 우리가 쓰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럴 때 버리지 마시고 한쪽에 병에 담아 놓으셨다가 이렇게
고기 요리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씻을 때 깨끗이 이제 씻어 주셔야 되겠죠. 한 3번 정도, 3번, 4번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씻겨지고요. 이것을 또 데쳐서 삶아내서 또 한번 저 속에서 씻겨지기 때문에 이제 잡내는 거의 잡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씻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아까 끓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물이 안 끓으면 물이 끓을 때 넣으세요. 저는 지금 물이 끓어서 넣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우유 밀가루 대신 네. 우유는 안 되나요? 하고 아, 그 우유도 좋아요. 물어보시는 예, 우유도 사실 뭐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유통기한이 됐다 싶으면 마시면 안 좋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닭을 끓일 때 뚜껑을 안 닫고 끓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잡내가 날아가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뚜껑을 닫고 끓이면 냄새를 가두기 때문에 냄새도 날아가고 잡내가 없어지도록 하는데, 이걸 끓이실 때 여기에다가 여기 준비되어 놨던 청주 있지요. 청주를 한 스푼만 같이 넣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요리하실 때 꼭 뭐 요리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푼은 사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량 스푼도 이렇게 납작한 것이 있고 오목한 것이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용도가 좋아요. 특히 액체, 이제 설탕이나 뭐 다른 소금이나 이런 거는 납작한 걸로도 상관이 없는데, 액체를 계량할 때는 이렇게 오목한 데다 하면 굉장히 따르기도 좋고 계량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하는 동안 지금 열심히 끓고 있지요. 여기서 지금 끓이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 끓이는 게 아니에요. 일단 표면만 살짝 익고 일단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물질들이 이렇게 막 끓이다 보면 많이 뭐 둥둥둥둥 떠다니죠. 이런 것들이 다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끓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끓었으면 불을 끄시고 개수대로 옮겨가서 이렇게 샤워를 시킨 다음에 물이 빠지도록 받쳐서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케일 찜닭은 제가 냄비
궁중팬 아니면 전골 냄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올렸을 거예요. 이것을 이쪽에다 놓고 먼저 물이 빠진 닭을 넣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것은 다른 것들 다 넣는 게 아니고 일단 양념을 섞어서 반만 다 넣으면 안 되고 2분의 1만 넣고 그 다음에 또 물 한 컵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양념을 먼저 섞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계량컵으로 계량을 할 때는 계량 스푼으로 하는데 사실은 요 실리콘으로 된 스푼처럼 생겼잖아요. 이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 알뜰 주걱처럼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스푼이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계량한 대로 양념을 먼저 섞어 보겠습니다. 마늘 2스푼이라고 했었지요. 다진 마늘 2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기름하고 후추는 맨 마지막에 완성된 뒤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빼놓으시고 마스코바도 넣겠습니다. 설탕, 그 다음에 청주죠. 청주 넣고 그 다음 간장 2스푼이라고 3스푼이라고 했는데 3스푼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물을 같이 넣어서 끓일 건데 이제 계량을 가득가득 해주세요. 그 다음 굴소스 1스푼이라고 되어 있지요. 2스푼.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된 것이 이 통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1스푼이 조금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간을 보셨을 때 조금 약하다 싶으면 간장을 더 섞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양념이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양념만 넣는 게 아니고 이제 감자하고 당근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재료 중에서 가장 단단한 재료를 먼저 넣어주고 또 연한 재료는 나중에 들어가는 거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손을 먼저 씻고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감자하고 당근만 먼저 손질을 해서 같이 넣고 감자를 껍질을 벗기셔야 하는데 제가 이미 벗겨놨기 때문에 혹시 또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자는 도톰하게 썰어서 나중에 얇게 썰으면 감자가 너무 물러지면서 이렇게 다 부서져요. 그래서 감자를 이제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 좀 기다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상살 이렇게 잘랐을 때 모서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모서리들을 이렇게 좀 손질로 해 주시면 이제 갈비찜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거든요. 그러면 좀 부서지는 확률도 적고 또 보기도 좋고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저 이 굵기대로 좀 굵직굵직하게 3등분이나 4등분 정도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감자하고 당근을 먼저 손질을 해서 넣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닭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닭고기가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보다도 가격, 경제적인 면도 있고
또 단백질 부분에서도 뒤지지 않는 아주 영양이 많은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닭고기를 많이 드시고 또 코로나도 이겨내고 이제 코로나를 이기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썰으셨으면 일단 넣어주시고요. 다음 당근을 썰기 좋게 이렇게 반 쪼개서 이렇게 엎어놓고 반달 모양으로 썰겠습니다. 이렇게 당근이 좀 단단하니까 너무 굵게는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로 당근을 썰어주세요. 당근은 모든 요리에 어찌 보면 색으로 맛도 있지만 색으로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당근이 들어가면 확실히 모든 요리들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양념을 지금 준비되어 있는 양념 중에서 한 2분의 1 정도인데 이제 제가 한번 넣으면서 몇 스푼 되는가 볼게요. 둘, 셋, 4스푼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4스푼 정도만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같이 넣을 거예요. 계량 컵으로 물을 1컵 준비해서 넣으시겠어요? 계량컵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시죠? 네, 종이컵으로 하시면 되겠죠? 종이컵으로 이렇게 해서 1컵만 부어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이때는 이제 뚜껑을 닫으셔요. 닫으시고 불을 켜겠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해주시다가 보글보글 끓으면 그때 불을 중불로 이렇게 줄여주세요. 지금 아까 양념에 생강 넣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생강을 제가 미리 이거를 다져 놓은 것을 썼어야 하는데 잠깐만요. 생강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질문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이 마늘을 찧어 놓은 것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생강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생강 안 넣었어요. 생강 여기도 넣고 거기도 같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을 아주 얇게 하고 지금 두 쪽인데 한쪽만 들어가도 되겠어요. 양이 좀 많아 보이니까 생강을 사실은 즙을 내서 넣으면 더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그 즙 내기가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장 내가 칼질하면서 가장 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 최대한 잘잘하게 썰어 주시고요. 이제 마늘 찢는 그런 기구에다가 놓고 찧어도 좋아요. 이렇게 얇게 썰어 가지고 그래서 찧어 가지고 면보나 아니면 뭐 고운 채 그런 데다가 이제 그냥 이 생강만 가지고 짜면 즙이 잘 안 나오니까 물을 살짝 섞어서 같이 개듯이 이렇게 개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즙을 꼭 짜면 생강즙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 생강즙으로 넣어도 좋습니다. 이제 생강은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효능이 많이 있지만 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생강 씹히는 맛이 싫어서 이제 생강을 넣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육류를 요리할 때는 생강이 빠지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고기의 누린내를 잡는다든가 또 향을 좀 높인다든가 여러 이제 이유에 의해서 생강을 많이 쓰고는 있지요. 아이들이 먹을 때는 생강을 조금 더 줄일 필요는 있겠죠. 이제 아까 반을 양념을 넣었으니까 반만 여기다 섞고 반은
지금 끓는 곳에다가 같이 넣어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잘 끓고 있네요. 이렇게 끓으면 불을 약간 중불로 줄여주시면 되겠어요. 중불. 이 찜닭은 특징이 센 불로 해서 빨리 끓여서 먹는 것보다 조금 불을 은은하게 해서 좀 긴 시간 천천히 익혀주면 그 속으로 또 양념이 잘 배어지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익히도록 불을 약불로 중불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 재료를 준비를 하면 되겠지요.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일단 준비된 건 다 손질을 해야 되겠어요. 케일을 3개, 4개, 5개, 6장이네요. 제가 이제 5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혹시 케일이 많다 싶으면 이제 썰어놓고 빼도 되고 지금 빼도 되는데 이제 한두 장은 빼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케일하고 이제 사과도 지금 이제 반쪽이 들어갔는데 집에 사과가 있으면 케일하고 사과하고 주스를 만들어서 드셔도 아주 좋은 음료가 되지요. 디톡스 되고. 이렇게 케일을 잘라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케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 넣으려고요. 다음 양파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르면 되는데 이렇게 반을 잘랐죠.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써는 것보다 약간 처음에는 이쪽 사선으로 똑바로 이쪽 사선으로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양파까지 사이즈가 조금 골고루 잘라지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항상 이제 요리를 할 때는 그 원재료나 모든 그 함께 들어가는 이제 마늘은 제가 아까 찧어 놓은 걸로 쓰느라고 안 썼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마늘을 어떻게 쓰셨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마늘 쓰는 걸 안 가르쳐. 이제 옛날 어머님들은 이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골고루 채 썰고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마늘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포 뜨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능숙하신 분들이 쓰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 친구 집에를 한번 갔는데 싱크대 위에 주먹만한 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돌이 좀 약간 동그름하면서 이렇게 납작한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걸 뭐 하려고 여기 이렇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옛날부터 마늘 찧을 때 그 돌을 사용해서 찧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조상님들의 그 지혜가 대단하듯이 그 어머님의 그 새로운 또 지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온 뒤에 사실은 저도 이렇게 뭐 눌러놓을 때 장아찌나 뭐 할 때 쓰는 그런 돌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게스트에 갖다 놨는데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또 많이 끓고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준비를 해 놓은 재료를 넣겠습니다. 양파 들어가고요. 이제 케일은 사실 지금 넣으면 너무 이제 이 초록색 그 채소 종류들은 시간이 많이 가면 비타민 C도 파괴될 뿐더러 색깔도 안 좋고 식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양파를 넣고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양념이 배어지는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 아직 한참 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조금만 더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념과 케일과 이제 고추도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고추를 손질을 안 했는데요. 고추는 깨끗한 행주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 마른 고추기 때문에 물에다 씻는 것보다 이렇게 깨끗한 행주로 닦아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꼭지를 이제 따주고 칼로 잘라도 되고 손으로 따도 충분히 되니까 이렇게 따주시고 저는 고추를 2개만 쓰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는 뺄게요. 고추를 일단 큼직하게 이렇게. 이 고추도 사실은 가위가 있으면 가위로 자르면 훨씬 더 편해요. 네, 가위 주시겠어요? 이게 마른 고추기 때문에 찔깃찔깃해서 칼로 하는 것보다 가위로 자르는 것이 편하니까 이렇게 어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고추씨가 있는데 고추씨는 또 요리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지만 고추씨로 인해서 더 매운맛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먹을 때는 고추씨를 좀 털어내시고 매운 것도 잘 먹는다 그러면 그대로 쓰셔도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얌전한 요리 내지는 좀 어려운 손님상 할 때는 깨끗하게 좀 뭔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추씨를 또 다 털어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어려운 손님상이 아니니까 이대로 준비만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찜닭에 들어갈 재료들은 이제 거의 준비가 됐는데 하나 파가 남았지요. 파는 어떤 길이라고 할까요? 원래 이 대파를 써도 좋아요. 대파를 쓰면 향이 더 강한데 제가 이제 쪽파를 이야기한 재료에 보내드린 이유는 이제 쪽파가 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깔끔하고 보기는 좋아요. 그래서 쪽파로 했고요. 대파를 쓰셔도 무방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길이는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재료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이즈가 맞아 보이게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는데요. 오늘 파는 3, 4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케일 찜닭 준비는 다 됐고요. 이제 끓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물이 이렇게 국물이 지금 밑에 많이 남아 있지요. 이렇게 남아 있어야 해요. 이 남아 있는 속에다가 이제 나머지 양념들을 다 부어주는데요. 혹시라도 간장을 더 많이 썼다든가 이제 본인이 그거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재료를 많이 좀 뺐다든가 이제 보내드린 걸 다 쓰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양념을 1숟갈 정도 남기세요.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간을 볼 거예요. 그때 저도 한번 간장을 1숟갈만 남겨 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간을 보고 그때 싱겁다 싶으면 그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아주 다 쓰셨고 제가 이거 아까 자랑했지요. 이 남아있는 양념을 이렇게 다 알뜰하게 긁어주는 알뜰 스푼이에요. 얘가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양념이 다 들어갔고 여기에 재료도 남아있는 재료 고추 넣어주시고 다음 케일은 지금 넣으면 안 되겠어요. 좀 국물이 많이 잦아들면 그때 넣을게요. 파
파하고 케일은 나중에 넣으시고, 그다음 당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나요? 당면을, 그렇지 않아도 당면을 제가 넣겠습니다. 네, 당면이 저도 당면을 조금 미리 못 담가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담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좀 미리 넣어도 이 국물을 너무 많이 당면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당면을 이제 좋아하는 또 그 기호도에 따라서 이제 다 넣느냐, 이제 남기느냐, 이제 이런 고민도 들어가겠는데, 저는 당면을 조금 남기려고 해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국물이 또 줄어들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이다가 나중에 당면이 난 더 넣고 싶다 그러면 그때 당면을 더 넣고 끓여서 드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나머지 재료는 여기다 대기 시켜 놓고, 또 이제 여기 뭐 간이 부족하다 하면 한 숟가락 남긴 걸로 넣고, 참기름, 이제 후추 이렇게 남겨놨어요. 요것들은 이제 이게 끓는 이렇게 이쪽에다 옮겨놓을게요. 끓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넣기로 하고, 이제 두 번째 요리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희 교육 중에 항상 돌발 퀴즈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 제일 먼저 맞추는 사람에게 상품권이 돌아갑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중에서 우리 식생활 교육에서는 항상 건강을 생각하는 재료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설탕을 이것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제일 먼저 올리시는 분이 당첨되십니다. 올라오셨나요? 김선영님께서 가장 먼저 원당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그 뒤에 장봉수님께서 마스코바도 올려주셨습니다. 딩동댕 맞추셨네요. 빨리 맞추신 분께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못 맞추셨다고 하더라도 유기원당 마스코바도를 쓰면 건강에 이롭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지요. 선생님, 그러면 네. 원당 올려주신 분이 네. 1등인가요? 아니면 마스코바도가 1등인가요? 정확하게는 마스코바도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봉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재료 안내는 아까 해드렸고요. 재료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찜닭은 일단 불을 약하게 해서 중불보다도 조금 약하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샐러드 하는 동안 계속 끓여도 되니까. 그리고 얘는 너무 센 불보다는 은은하게 끓여주는 것이 고기 속으로 간이 쏙쏙 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양파, 사과 샐러드를 하겠는데요. 이제 양배추가 우리는 사실 항산화 기능도 있고 또 암 발생률을 많이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에서 조사를 했대요. 여성들에게. 그런데 일주일에 3회 이상 양배추를 섭취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 두 부류로 조사를 했었는데, 결국은 섭취를 늘 했던 군에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2%나 50%도 아니고 72%나 감소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양배추가 우리 특히 여성들에게 그렇게 좋은 재료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양배추를 이렇게 손질을 하다 보면 항상 가운데 심이 있지요. 먹고 나서 이렇게 먹고 이제 이거 양배추가 한 통을 사면 너무 많아서 항상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먹고 남는 것을 그냥 보통 뭐 비닐팩이나 어디에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놔도 항상 이쪽에부터 싹이 나듯이 뭐 이렇게 막 새로운 잎이 생기거나 아니면 빨리 상하더라도 요 부분이 먼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버리지 말고 쓸 수 있는 그리고 보관할 때 항상 신문지로 이렇게 싸서 그 다음에 뭐 비닐팩이나 아니면 공기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 요 심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먹는데 사실은 심이 이제 많이 있게 되면 이것도 또 이렇게 그냥 생으로 하다 보면 너무 단단하니까 조금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삶아서 이렇게 삶는다기보다 뭐 찐다고 해야 될까요? 익혀서 다른 과일과 함께 이렇게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아주 좋은 효능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버리지 않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식생활 교육에서 사실은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그런 고민을 또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양배추를 썰어주는데 그냥 생으로 먹을 게 아니에요. 양배추 보통 샐러드는 이제 생으로 많이 먹는 것이 일반적인 샐러드였는데 이 양배추가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생으로 먹으려다 보면 너무 먹기가 힘들어요. 많은 양을. 그래서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양배추를 살짝 익혀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양배추를 제가 씻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얘를 씻으려면 가닥가닥 하나하나 떼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일이 많아요. 가닥이 많이 나오고 그릇이 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먼저 일단 썰어서 그 사이사이에 다 깨끗이 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쉬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썰었어요. 썰은 뒤에 이것을 선생님 볼이 아까 여기 볼에다 담아서 물을 담가 놓을 거예요. 물을 담가서 이제 거기에 물에 담가 놓을 때 식초 있잖아요. 식초 한 방울만. 식초 물 좀 틀어주세요. 식초를 가장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가 놓겠어요.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 이렇게 담가 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처리라고 하죠. 모든 재료는 전처리가 항상 필요한데 전처리하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넣고 자, 양배추가 손질이 끝났으면요, 이렇게 저처럼 식초 한 방울 넣고 담가 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남은 재료들을 할 건데, 이제 오이 먼저 해볼까요? 오이를 그대로 썰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속에 있는 씨만 안 들어가게 하면 되겠는데요. 오이를 깔끔하고 좀 그래도 보기 좋게, 요즘은 음식도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눈으로도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이를 이렇게 돌려깎기 식으로 껍질 쪽부터 이제 이 오이하고 이 껍질하고 사이에 칼을 넣어서 이 엄지손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 우리 궁중 요리나 우리 전통 음식 이런 거를 할 때는 오이를 그냥 썰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돌려깎기로 해서 깔끔하게 보기도 좋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돌려깎기로 해서 씨만 빠지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이를 돌려깎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만 해도 되겠어요. 아이들하고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나 이제 수업을 가면 이렇게 하다 보면 씨는 쓰지 말고 옆에 놓으세요. 그럼 선생님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실 요리의 가장 장점은 요리 수업의 장점은 하다가 식재료를 먹어볼 수 있다는 그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먹어도 돼요. 먹으세요. 그래갖고 아이들 이렇게 잘라서 같이 한 팀에 뭐 4명, 5명이 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씩 먹어보라고 하면 사실 오이 뭐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고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먹는 그 오이가 아이들은 굉장히 맛있다고 그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식재료, 원재료의 맛도 이제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미각 교육의 일환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이가 이렇게 돌려깎기로 해서 나왔으면 이것을 가지런히 놓으시고 이제 채 썰면 돼요. 샐러드의 모든 재료들은 채 썰기니까 채 썰기로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 개를 겹쳐서 하기 힘들면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놓고 하셔도 되고요. 오이는 그래도 식감 자체가 연해서 썰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잘 썰어지시죠? 아이들하고 체험할 때는 오이 정도는 이제 워낙 어린 유아들하고 할 때는 칼로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빵칼로 하거든요. 그럼 빵칼로 해도 오이 정도는 잘 썰어지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과를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이쪽 한 면이 산화돼서 지금 갈변이 됐지요. 자, 잘 끓고 있는데 한 번 정도 봅시다. 이 저기 뒤집개 어디 갔죠? 뒤집개 뒤집는 거. 저기 있네요. 너무 또 많이 쫄아서 국물이 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국물이 다 잦아들어서 자작자작 하지요. 요때 이제 케일을 넣고 파 넣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케일이나 파는 굳이 불을 막 세게 안 틀어도 여기 남아있는 잔열로만도 충분히 익어져요. 그래서 케일도 살짝만 익어야 되고 거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불을 조금 더 줄인 상태에서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마무리할 때 후추 그리고 참기름을 둘러서 이제 그릇에 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지금 물이 너무 없어요, 탈 것 같아요 염려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물을 조금 넣어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물을 여기다가 이제 이 가운데다 하는 것보다 이 그릇 가장자리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만 한두 수저만 해줘도 또 케일에서도 또 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촉촉하게 국물이 흥건하지 않고 그냥 촉촉한 상태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조금 약하게 해놓고 이제 다시 사과 손질을 하겠는데요. 사과가 이렇게 산화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잘라내고 씨를 빼고 채를 썰겠습니다.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손질을 해서 썰어 놓을 때는 이렇게 변색을 갈변이 되잖아요. 갈변을 막기 위해서 항상 설탕물에 이렇게 담가 놓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요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껍질을 안 벗겼죠.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쓰세요. 모든 과일이나 채소에는
껍질에 더 많은 영양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껍질을 다 벗기고 먹는데 그러면 영양분을 다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과가 좀 변색이 갈변이 되기가 좀 염려스러우면 당근을 먼저 썰어도 되겠어요. 당근을 채를 썰 건데 이렇게 한번 한쪽 면을 썰었지요. 그러면 그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기를 바닥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당근이 왔다 갔다 안 하지요. 이렇게 하고 하면 항상 위험해요. 손을 다칠까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안전하게 놓고 이렇게 썰면 아이들도 썰기가 좋고요. 당근을 조금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두꺼우면 식감이 좀 단단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들고 얇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또 나란히 놓고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채 썰면 잘 썰어지죠? 당근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지요. 뿌리식품. 뿌리식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혈관 건강에도 좋고, 당근은 또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당근도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썰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속도를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당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싹이 있는데, 새싹은 그 물 빠진 채에다가 이제 그 사이에 얘를 그대로 놔두면 또 다 타겠지요. 이제 꺼주세요, 불을. 찜닭은 이제 불을 꺼주시고, 마지막 참기름과 후추는 다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한 꼬집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놓으셨다가 조금 지금 바로 이거 세팅해야 되나요? 세팅을 해요? 이렇게 놓고 있다가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저 샐러드 마치면서 세팅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에 지금 새싹 그 채 있지요. 채에다가 새싹은 사실 물로 계속 이렇게 씻겨 내려가듯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지저분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씻어주시고, 이제 혹시 너무나 막 시들었다, 저기 이렇게 꺼내놓은 지가 오래돼서 많이 시들었다 싶으면 물에다가 잠시 담가 놓으셔도 상관없거든요. 물에 담가 놓으면 또 다시 빳빳하게 살아나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샐러드는 사과만 썰면 되겠어요. 사과를 썰고 나서 양념을 섞어서 같이 버무리면 되는데, 이제 그동안 또 양배추를, 제가 사과는 맨 마지막에 썰어도 되니까 양배추를 손질을 할게요. 양배추를 팬에다가 볶아줄 거예요. 이게 다 썼어요? 그러면 양배추를 얼마만 놨으니까 씻어주겠습니다. 양배추가 우리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는 잘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 건강에 좋다고 하지요.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장을 튼튼하게 해서, 우리 장이 뇌만큼 중요하다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장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 좋은 식재료가 양배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먼저 불을 켜시고 이제 납작한 후라이팬도 되고 둥그런 궁중팬도 됩니다. 아무거나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양배추 샐러드 양념 속에 기름 있습니다. 집에서 쓰시는 식용유나 무슨 기름이든지 있으시면 그걸 하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이게 아니네. 이건 올리브유예요. 잠깐 올리브유 기름 어디다가? 포도씨유도 되고 현미유도 되고 한 2스푼 정도 이제 양배추의 양에 따라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2스푼 정도 넣고 양배추를 넣겠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약해니까 안 좋겠고요. 그래서 중불로 불여주시고 볶아주십니다. 이거를 이거 닦아주시겠어요? 아니면 그걸 하나 다른 걸 좀 주시겠어요? 뒤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소금을 한 꼬집만 넣을 거예요. 양배추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샐러드는 샐러드만으로만 드셔도 되지만 이제 혹시 뭐 샌드위치 빵이 있다거나 이제 집에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거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같이 드셔도 맛있어요. 여기에 소금만 한 꼬집 살짝 해주시고 너무 많이 안 볶아도 되니까 이 정도 숨만 살짝 죽일 정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꺼주시고요. 접시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을게요. 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과 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하셨죠? 양배추 까지 하셨으면 이제 사과 썰겠습니다. 사과는 또 뭐니 해도 가을에 가장 많이 나는 과일 중에 하나이면서 사과는 뭐에 좋다고 하지요? 변비 완화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사과를 그냥도 드시고 갈아서도 드시고 많이 드시죠. 사과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면역력 아니겠어요? 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요. 이제 특히 사과를 껍질째 드시면 그 껍질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더 우리 몸에 이로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껍질에 이제 들어있는 팩틴이라든가 케르세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역력도 높여줄 뿐더러 또 염증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과에 이제 또 장점이 뭐 많이 있는데 심장 건강에도 좋고 뭐 섬유질이 또 많으니까 변비 완화에도 좋고 또 이제 옛날에는 대구가 사과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대구 아가씨들은 거의 미인이다 하고 그 뭐 미인대 나올 때 대구 아가씨들을 이렇게 예쁘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봐줬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과는 먹으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과를 채 썰겠습니다. 먼저 채를 썰으려면 항상 이렇게 편썰기라고 하죠. 납작하게 써는 것을 편썰기처럼 납작하게 썰지요. 마지막 부분은 항상 손을 다칠 염려가 있어서 그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썰어 놓고 채 썰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거 하느라고 못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1년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의 총 그 1년 소비되는 그 예산이 8천억이라는 거예요. 8천억.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8천억이 얼만큼인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생활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곤 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가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식당이나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더 많이 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전체 양에. 그럼 굉장히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마다 한 20%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면 1,600억이 또 감소가 이제 전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1,600억도 우리 감이 잘 안 잡히죠. 쉽게 말을 하자면 짜장면으로 보자면 3,200그릇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80대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최신 핸드폰을 16만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 하니까 우리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제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분리수거겠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곳을 가서 보니까 그 단단한 조개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기계가 고장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음식물 쓰레기로 할 수도 없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하는데 그 원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하면 퇴비로도 사용하고 또 동물 사료로도 사용하고 이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분리가 안 되다 뒤죽박죽이 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결국은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는 정말 우리는 분리수거를 정말 집집마다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분리수거를 좀 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시면 결국은 탄소 배출, 지구환경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도 어찌 보면 인간들이 잘못에 의해서 환경이 망가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서 합심을 하면 못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은 정말 누구나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과까지 다 썰으셨지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요리는. 이제 여기 선생님 이거 여기 치워주시고 샐러드 양념 소스를 섞겠습니다. 샐러드 소스를 섞어주는데요. 이제 혹시 설탕을 쓰시는 분은 설탕이 잘 빨리 안 녹아요. 그래서 설탕 쓰시는 분은 먼저 설탕하고 그다음에 식초하고 설탕하고 여기 올리고당이 있어요. 이렇게 그 물 종류 이런 것을 먼저 식초가 다인가? 식초 한 큰술이지. 이렇게 해서 설탕 넣으신 분은 이렇게 요거 두 가지하고 설탕하고 먼저 넣어서 이걸 열심히 저으세요. 그래서 설탕이 다 녹은 뒤에 다른 것을 같이 섞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저처럼 꿀을 사용하시는 분은 같이 그냥 꿀 넣고 여기 연겨자 준비되어 있죠? 연겨자 넣으시고 같이 섞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혹시라도 식여자가 있으신 분은 연겨자를 넣지 말고 식여자를 대신 넣으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연겨자이기 때문에 일단 연겨자로 만들고요. 식여자는 나중에 조금만 섞어줄게요. 있으니까. 이 연겨자가 사실 은근히 잘 이렇게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섞어주시고 여기다가 식여자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만 그냥 섞어줄게요. 색깔만 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세팅을 하겠습니다. 세팅을. 세팅을 일단 샐러드 앞에 있으니까 먼저 담을게요. 샐러드. 양배추 이렇게 살짝 볶아놨는데 사실 이대로 이렇게 소금만 살짝 치고 올리브유에다가 같이 섞으시면 그대로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찜닭 세팅 접시예요. 찜닭 세팅 여기다 하고 저쪽 거. 기호에 따라서 양배추를 다 넣으셔도 되고 조금 빼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다 넣어도 그렇게 다른 재료보다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렇게 양배추를 먼저 밑에 깔아주시고 그 위에 이제 여기 있는 재료들을 그대로 여기다 예쁘게 요리 수업을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런데 저는 얘네들을 예쁘게 놓는 것보다 같이 섞어 놓으려고 그래요. 같이 섞어서 버물버물해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섞어 놓은 다음에 당근색이 항상 식감을 살려주는 것을 항상 느껴요. 초록색과 당근색이 잘 어우러져서 꽃밭같이 보이네요. 이렇게 됐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새싹을 얹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그냥 계속 속도를 뭐 빨리 하지 않고 한다고 계속 하기만 하고
질문을 신경을 안 썼는데 혹시 뭐 질문하시는 분 안 계셨나요? 아, 오늘 열심히 속도 네. 잘 맞춰서 오셨나 봐요. 아. 따라하시고 네. 선생님이 중간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 잘 하고 계신 것 그러신가요?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소스는 식사하시기 전에 그때 이제 이렇게 올려서 같이 비벼서 드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소스는 일단 따로 이렇게 담아드리겠습니다. 찜닭에 이제 굴소스가 들어갔는데 저는 그 부분이 혹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거 쓰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굴소스를 사지 않고 직접 만들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굴소스 만드는 거 궁금하시면 이제 나중에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굴하고 양파, 무, 마늘, 다시마 뭐 일반적으로 집에 이제 거의 있는 것들이지요. 건고추, 건표고 이런 것들만 있으면 이제 그걸로 그 채수라고 하지요. 채수를 내서 뭐 간장, 맛술, 올리고당, 녹말, 뭐 물녹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농도를 맞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식재료로 이제 건강한 굴소스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양념부터 우리가 건강한 거를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으시겠고요. 자, 이제 개봉각두 찜닭을 세팅하겠습니다. 찜닭이 이렇게 맛있게 나왔습니다. 제가 찜닭을 미리 세팅을 안 한 것은 해놓으면 다 식잖아요. 이제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서 드셔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미리 세팅을 안 하고 지금 합니다. 색깔이 참 예쁘지요. 초록색. 우리가 이 초록색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초록색은 그 혈관 건강 이제 이 케일은 이제 루테인이 많아서 눈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초록색은 모든 것이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의 보고인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식재료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식재료들은 우리 건강 이제 오방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항상 색깔이 5가지 색깔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그 전통 음식이나 이제 궁중 요리에서도 항상 오방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기르네요. 혹시 당면이 너무 기르신 분은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오방색은 이제 무슨 색이냐면 붉은 계통, 하얀 계통, 검은 계통. 이제 계통이라고 하는 거는 딱 빨간색, 하얀색 이게 아니라 그쪽 계통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주황색도 붉은 계통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초록 계통 또 무슨 색이 나왔나요? 5가지 다 나왔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빼먹은 게 있는가. 이렇게 푸짐한 한상 차림을 만들어서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정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 하신 요리도 맛있게 잘 되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간을 한번 봤어야 하는데 준비된 그 적당량으로 했기 때문에 간을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할 때는
이제 또 사람마다 또 입맛은 다 다르잖아요. 이제 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짜다, 뭐 싱겁다, 맛있다, 뭐가 어떻다지 이러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다라는 말을 사실은 그냥 쉽게 하는데 그것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맛있다라기보다 건강한 맛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재료와 건강한 양념과 또 건강한 방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건강한 맛을 오늘 저녁에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잘 따라 하셨지요? 그러면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혹시라도 이제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열심히 참여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것만도 굉장히 행운을 잡으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방송을 종료하고 나면 이제 또 오늘 찍은 것을 또 영상으로 올리거든요. 지금 그 댓글 다는 그 곳에 아니고 다시 올려줬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이틀 이내에 여러분들이 조리한 그 모습이나 또 드시는 모습 또 이렇게 어떠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찍어서 거기에다 올려주시면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상품권을 또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쁘게 맛있게 찍으시고 드시고 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